그래서 틀렸어. 왜 틀렸을까? 봐봐야 돼요. more는 누구의 비교급이죠? many 또는 much죠. 그렇죠? 자, 반대말 less 있어요. less는 누구의 비교급이죠? little의 비교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little은 아까 뭐라고 했죠? 셀 수? 없는 명사 나온다 했잖아. 복수 나왔는데? 복수 나왔잖아. 근데 왜 little의 비교급을 쓰죠? 그죠? 여러분 아마 풀었으면 다 틀렸을 거예요. 다 less라고 썼을 거예요. 애들 다 틀려왔어 그래서. 그럼 정답 뭐라고 써야 돼? fewer 이렇게 썼어요. 됐냐? 왜? few의 비교급이고 few 뒤에 뭐가 나와? 복수명사 나옵니다. 알겠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런 거. 됐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왔어 이번 시험에서.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more의 반대는 less 무슨 거의 뭐 이게 공식처럼 박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more의 반대는 less 또는 fewer예요. 근데 less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뿐이야. 알겠니?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얘네들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급의 형태도 제가 좀 추가로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비교급의 형태. 그러니까 few랑 a few가 있는데 fewer도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ess도 좀 써주세요. 알겠죠? 뒤에 이렇게 온다고. 알겠니? more는 둘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다음 단원 갈 건데 그 다음 단원은 설명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원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18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 자, 동사의 시제는요 할 게 없어요. 제가 그 어법 OT 때 첫날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동사 부분에서 시제 문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시제에서 출제할 만한 거는 딱 하나. 헤드 PP. 이거밖에 없어요. 어법으로 낼 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얘는 어법으로는 그냥 안 나와요.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안 나와. 그리고 심지어 영작에서 그럼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얘는 아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평타? 평타 정도야. 근데 이 시제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요. 독해에서 중요해요. 독해에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법 문제를 잘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어법 OT 처음 할 때 내가 뭔 얘기했었죠? 시제에서 현재 시제는 평상시다, 뚜렷하다 이런 얘기했고 과거 시제는 희미하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뭐로 이어졌죠? 조동사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가 뚜렷한, 추측, 과거는 희미한,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연결했었잖아. 그래서 조동사를 가정법까지 연결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 첫날에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제, 조동사, 가정법은 전부 다 뭐가 중요하냐? 다 이거야 이거. 다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녀석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어법을 내는 건요 중3까지예요. 중3까지. 얘네가 중3까지 냈었던 이제 학교에서 냈던 문제가 뭐냐? 포인트 7번 8번이야. 이게 중2 때 나왔던 거야. 포인트 7번 뭔데요? 현재 완료.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있고 무슨 뭐 already just 얘 놓으면 완료고 무슨 뭐 그런 거 배우잖아. 뭐 since나 for 나오면은 뭐 계속의 뜻이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잖아. 그래서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중2까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2까지 그거는요. 포인트 8번을 보면은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에 주의해라. 이거는 시제 파트에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오면은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다.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됐어? 이거 뭡니까? 안 나와요. 어법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영작으로는 좀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시제 일치를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법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7번, 8번은요. 고등부 어법 기조에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 없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책에 없는 거. 자, 저는 뭘 설명할 거냐? 아까 전에 말했던 완료라는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완료 시제. 요 녀석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료 시제의 개념을 좀 볼게요. 보통 우리가 완료 시제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은 네 가지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몰라도 돼요. 완료 시제는요 해석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완료의 해석법을 먼저 바로 써줄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계속이라고 해석하는 놈이 있죠. 계속. 그래서 뭔가를 해 왔다. 됐어?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기준보다 먼저라는 뜻도 있거든. 이 완료가 기준보다 먼저. 그래서 뭔가를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기준보다 먼저. 됐어? 완료의 해석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배우는 녀석이 있죠. 해석 어떻게 하죠? 뭔가를 해봤다,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have done 해봤고 내가 뭔가를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봐봐. 해봤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지금 현재야, 과거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경험이 뜻하는 건 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쭉 봤을 때 내가 이때쯤에 어떤 경험을 예를 들어 뭐 번지 점프를 해봤다. 이게 경험 아니야? 이게 경험이잖아, 그렇지? 근데 경험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뭡니까? 현재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이 기준보다 이전에 했다는 뜻이잖아요. 기준보다 이전에 해봤다. 됐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애초에 기준보다 먼저라는 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요 개념에서. 알겠니? 그거를 이제 문법 교재에서 세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have pp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죠. have pp 또는 had pp 이런 애들 완료 시제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투부정사가 있어. 투부정사.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뭐뭐 해서라고 한번 해석한다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to have pp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to have pp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해 와서 또는 뭔가를 했어서 이 둘 중 하나인 거야. 됐냐? 이 두 개 해석이 뭔데? 이거야 이거. 됐냐? 똑같아요.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have pp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해왔다 또는 했다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들 있죠. 요 놈의 뜻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개념인 거죠. 요 놈들이. 그럼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은 뭔가를 해 왔었다 이러면 되겠지. 해 왔었다. 그렇죠? 뭔가를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 해석이 뭡니까? 요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되니?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완료 해석부터 중요한 거라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had pp 이 과거 완료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얘를 좀 중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아래다 쓸 수도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오른쪽에. 자, 여기서 그 had pp라는 녀석만 따로 볼게요. had pp.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 had pp라는 녀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기대명사 배웠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아까 제기대명사에서 내가 뭐가 중요하다 했지? 뭐가 중요하다 했지? 제기대명사 하나만 기억하랬잖아. 뭐가? 언제 사용하냐? 이거 중요하다 했죠? 얘도 똑같아요. 언제 사용하냐? 이것만 알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had pp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언제 사용하냐? 얘도.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언제 사용하는지를 개념적으로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 자,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과거야. 그럼 우리가 흔히 과거보다 더 먼 과거, 대과거 이러면서 배우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요 내가 연도로 표시해볼게. 연도. 현재 2023년도야. 자, 과거 2022년 이렇게 써볼게. 대과거를 2000년이라고 써볼게.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얘는 과거, 대과거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멈추고 봐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어떤 특정 시점을 말해볼 테니까 이 시점이 과거인지 대과거인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5분 전 과거일까 대과거? 과거. 그렇죠. 자, 또 말해볼게. 어제 과거야 대과거야? 과거. 너무 어렵네. 어제 과거잖아. 그렇죠? 자, 1년 전 과거죠? 자, 10억 년 전. 과거예요. 10억 년 전이든 100억 년 전이든 1조년 전이든요. 지금보다 옛날이면 무조건 과거예요. 알겠죠? 심플해요. 그냥 지금보다 옛날이면 과거야. 그러면 선생님, 대과거란 건 뭐예요? 대과거라는 거는요. 여기 안 썼구나. 대과거라는 거는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됐어? 대과거는 상대적이야. 어떻게? 봐봐. 5분 전도 과거고 10분 전도 과거거든.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그러면 5분 전은 과거, 10분 전은 대과거가 되는 거죠. 됐어?
자, 이번에는 10분 전이 나오고 1년 전이 나왔어. 그럼 10분 전은 과거고 1년 전은 대과거가 되죠. 그렇죠?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야. 과거 완료, 대과거라는 거는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상대적 개념.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상대적이라는 이 말은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쓰는 멘트가 제일 중요해요. 잘 봐. 상대적이라는 말은 곧 무엇이냐면 특정, 아니 이렇게 쓸게요. 다시.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된다. 이게 뭐야? 언제 사용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답이다. 됐니? 봐봐. 내가 2000년, 2022년, 2023년 썼어.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가려볼게. 그럼 2000년은 과거야, 대과거야? 과거잖아.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대과거가 되잖아. 왜? 비교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주어 동사 현재 시제가 나왔어. 근데 주어에 had pp 나왔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가 없잖아요. 아니 had pp를 쓰려면 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의 예외가 있어. 딱 한 가지. 주어 동사 현재 나왔는데 had pp를 쓸 수 있는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IWC 가정법 이런 거 배웠잖아. I wish, 주어, had pp 이런 거 있잖아. 딱 요거 가정법. 근데 가정법의 시제는요 일반적인 시제랑은 그 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대과거를 쓰려면요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에 대해서 시험에 낼 만한 건 뭐밖에 없을까?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 뭐가 먼저였어?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근데 그거는 중3 때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고1 때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고1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외부 지문이나 교과서 같은 걸 봤어. 근데 여기에서 그냥 평범하게 뭐 was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과거 시제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얘를 막 시험에서 갑자기 had been으로 바꿔버리고 밑줄 쳐서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는 안 내요. 이렇게는 안 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had been으로 나와 있어. 원래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시험에서는 was로 바꿔내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요렇게는 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제를 애초에 건드리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had pp가 나와 있으면 얘는 시험에 낼 수 있어. 근데 애초에 had pp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낸다는 거야. 시제로는 안 낸다고. 시제로는. 다른 거 스위치나 페나 이런 걸로 내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또. 왜 출제율이 떨어지냐면요. 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 2000년, 2022년 있으면 얘는 대과거로 써야 되죠. 그렇죠? 헤드 PP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요. 얘 헤드 PP로 안 써도 돼. 그냥 과거로 써도 돼. 그냥 과거로 써도 돼. 무조건 과거로 써도 되나요? 아니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만 맞으면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돼. 근데 그게 애매해요. 애매해. 고등부 시험에 내기에 애매해. 근데 중등부 시험에는 이제 좀 명확한 걸로 시험을 내야 되고 고등부 시험에 여기에 과거 시에 써도 된다는 걸 내기에는 이 출제자 입장에서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 시제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와요. 어려웁니다. 그거는 진짜 어렵거든. 시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시제가 아주 그냥 단골이에요. 근데 고등부에서 내기에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시제 문제를 더더욱 안 냅니다. 최근 8개년치 평가원 수능 시험지를 보면은요 시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제는 여기까지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왜 이렇게 덥지? 오늘의 목표가 여기 유닛 4에 있는 조동사와 법 있지.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야. 자, 책을 한번 펴볼게. 아까 전에 이제 살짝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가정법까지 전부 다 시제에서 연결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법이나 영작이나 이런 걸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해석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 조동사 have pp. 그러니까 결국 얘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뭐겠어? 조동사의 동사 원형 쓸래? 조동사의 have pp 쓸래? 결국 이거일 거야. 그렇지?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차이를 얘기했잖아. have pp가 붙으면 뭐다? 뭔가를 해왔거나 그 전에 했었거나. 그래서 둘 중 하나라고 했지?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시제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법으로는 출제율이 상당히 낮다. 영작으로도 굉장히 출제율이 낮다. 어디가 중요하다? 독해에서 중요하다. 똑같아. 아까 한 거랑 똑같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자고. 한 번만 더 필기해 볼게. 자, 조동사의 현재형. 현재형은 어떤 의미다? 추측성의 의미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은 어떻다? 가정의 의미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추측이라는 거는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정은 가능성이 없어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혹시 모르니까 써둘게요. 추측은 뭐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얘는 가능성이 빵이야. 없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왜? 과거는 힘이 아니까. 알겠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현재형이라고 쓴 건 형태를 말하는 거죠. 형태.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 뒤에다가 각각 동사원형 쓰거나 have pp 쓰거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냐?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 have pp를 쓰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잘 봐야 된다. 현재형이라는 말, 과거형이라는 말, 현재 시제라는 말, 과거 시제라는 말. 알겠지? 요거를 좀 구분을 잘해야 돼. 얘네는 현재형, can, 뭐 아니면 may, 요 단어들 있잖아. 이게 이제 현재형. 과거형은 우리가 흔히 우쿠슈마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걔네가 과거형이잖아. 그래서 어떤 놈이 오든 간에 동사원형 오면 현재 시제, have pp 오면 과거 시제.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죠? 의미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포인트 10에 나와 있는 이제 가정법으로 연결되는 거야. 가정법. 요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독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독해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뭘 알아야 돼? 요 표에 있는 해석 알아야겠죠. 이거 알면 땡이야. 그치? 이거 알면 땡이에요. 넘어갈게요. 포인트 10번. 가정법. 가정법은 근데 조금 다른 게 어법으로는요 잘 안 나오긴 해요. 어법으로도 역시나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영작은 근데 좀 간혹가다 나와요. 평범한 평타라고 할게요. 영작은 좀 이제 간혹가다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if 가정법만 써 있거든. if 가정법만 써 있는데 가정법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 영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정법이 뭐냐면요. 이게 without 가정법이에요. without 가정법. 이 without 가정법을 활용한 영작을 좋아하는 학교 대표가 대진고예요. 대진고에서 좀 잘 나와요. 특히 2학년 때 참고하시고요. 역시나 그럼 가정법도 중요한 건 뭡니까? 역시나 독해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좀 지울게요. 독해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가정법은요. 실제로는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법을 니네가 보통 해석할 때는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할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는 안 그래 라는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문장을 봐봐. If global wealth were distributed evenly. 만약 전 세계적인 재산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면 each 각각의 성인은 would receive about 5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약 5만 달러를 받을 거래요. 연구에 따르면요. 됐죠?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장이 어떤 본문에 나왔던 문장이라고 쳐볼게. 그리고 내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내볼게요. 근데 내용 일치의 보기를 이렇게 써볼게. 어떻게 쓰느냐?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성인들은 5만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 일치일까 불일치일까? 불일치예요. 왜? 내가 뭐라고 했죠? 실제로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실제로 각각의 성인이 5만 달러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실제로 안 받았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해서 얘네가 5만 달러 받았다 이렇게 써 있으면 뭐야? 틀린 거예요. 일치 아니라고.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정법에서의 독해는 뭐가 중요하다? 실제로는 아니야. 이 의미. 이걸 해석할 줄 알아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3까지도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형태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형태는 근데 좀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아까 말했다시피 영작으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요 정도로 보고요. 오늘 이 조동사와 법에서 어찌 보면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은요, 이제 지금 명칭이 따로 안 써 있는데 얘는 이제 보통 문법 교재에 따라 이제 명칭이 좀 다른데요. 가정법 현재라고 보통 이제 명칭이 많이 됩니다. 가정법에 속하는 건데 가정법이고 나발이고 이건 필요가 없고요. 자, 그냥 필기를 따로 할게요. 자,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그걸 안 썼네요. 맨 아래 거 있죠. 동사 대 주어, should, 동사원형, 직설법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출제율은 안 높아요. 출제율은 안 높은데 이 패턴이 등장하는 순간 출제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게 좀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평상시 출제율이라고 해요. 평상시 출제율. 그러니까 평상시 출제율, 어법 출제율을 말하는 거야. 평상시 출제율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가 막 뭐 모의고사나 막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잘 나오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 패턴의 문장이 등장했어요. 어디에서? 뭐 모의고사, 뭐 외부 지문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 등장했어. 그러면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실제로 이번 주역부 2학년이 이제 걔네가 그 비상거 교과서를 쓰거든요. 2학년 애들이. 근데 몇 과였더라? 5과였나? 6과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5과인가 6과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요 마지막 요거 있죠. 동사 대 주어, should, 동사원형 요거 있죠. 요게 나와 있어요. 요게 나와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 문제 자체. 오케이? 그러니까 패턴이 등장하는 순간 출제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안 나온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가정법 현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요. 이제 명칭을 조금 달리 쓸게요.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어요. 자, 제목이 좀 기네요. 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의 국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요. 자, 당위성이 뭐냐? 당위성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뭐뭐 한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에. 그게 바로 뭐야? should예요, should. 됐어? 이렇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must나 should나 뭐 have to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게 must는요, 강제성을 나타냅니다. 강제성. 꼭 해야 돼. 안 하면 뒤져. 이게 must야. 됐어? should는 웬만하면 해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워요. 웬만하면 해. 알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해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should예요, should. 자, 근데 이 should가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건 should가 있는 문장. 됐어? 이거랑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마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뭐 이런 동사들입니다. 좀 삐뚤빼뚤한데 대충 볼게요. 자,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류의 동사인데 대표가 되는 동사를 하나씩만 써볼게요. 자, 주장하다는 대표가 insist죠. 자, 명령하다 order. 뭐 요구하다는 많은데 뭐 require로 쓸게요. 저는요. 뭐 ask도 되고요. 제안하다는 suggest. 자, 충고하다는 advise죠. 이 충고한다라는 표현 말고 사실 더 있는데요. 권장하다라는 표현 있죠. 권장하다. 권장하다도 쓸까? 권장하다. 권장하다는 우리가 encourage라고 써요. 그렇죠? 얘네도 해당됩니다. encourage까지, 권장하다까지. 자, 그러면 패턴을 잘 보세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이 나와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그럼 대절에 뭐가 나와? 주어? 아이고.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잘 봐봐. 근데 이 동사 자리 있죠. 동사 자리. 요 자리에 이제 뭘 쓰는 거냐면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요런 패턴이거든. 요런 패턴. 그러면은 지금 요 패턴이랑 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 됐어? 이런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얘네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랑 왜 잘 어울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대입해서 해석해보면 돼요. 해볼까? 요 부분만 해석해볼게.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겠죠.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잘 봐봐.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저는 얘가 이걸 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충고해줬어요. 저는 얘가 뭐뭐 해야 된다고 권장해줬습니다. 어때요? 뭐뭐 해야 한다고 라는 말과 잘 어울리죠. 그렇죠? 요거야 요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으로 잘 나온다고 했죠? 지금 해석을 했잖아 제가. 어법으로 왜 잘 나오냐? 문제가 있어. 요 놈이 생략이 돼요. 생략이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이다. 주어 나오고 suggest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쓸게요. that 나왔어. 심지어 이 that도 생략이 되는데 뒤에 예를 들어서 he라고 나왔다고 쳐보세요. he is 이렇게 나왔어. is에 밑줄 쳐놨어.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he is 뭐 문제될 게 있나? 어법상 어색한 거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정답은 뭐예요? B가 정답이지. 왜? should가 생략돼 있어. 이런 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정말 단편적인 문제고요. 제가 이제 패턴을 알았으니까 얘를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를 상중하로 나눠서 알려줄게요. 세 가지나 있거든요. 얘로 시험 낼 수 있는 패턴이 그 세 개를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하부터 여기다가 이제 시험 포인트를 쓸게요. 자, 하나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의도가 단순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너 이거 알아? 이런 동사들 나오면 뒤에 should 생략된다는 이 가정법 현재 너 이 개념 알고 있어? 그냥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냥 개념 질문하는 거야. 개념 질문. 됐어? 이 패턴을 아느냐 하는 거. 이게 제일 낮은 난이도. 방금 내가 보여줬었죠. suggest에 뭐 he is라고 썼어. 이거 is가 틀렸다는 거 너 알아? 이게 문제 의도. 이게 하난이도야. 하난이도. 중난이도 보여줄게. 중난이도는 뭐냐면요. 가장 대표로 많이 나오는 게 suggest예요. suggest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중난이도에서. 뭔지 보여줄게. suggest에 that 나왔어. 주어를 내가 그냥 편의상 he라고 쓸게. 똑같이 he라고 쓸게. 그럼 he is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만 생각한다면 아 이거 is 틀렸어. 무조건 b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얘가 그냥 정답인 경우도 있어. 즉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어떤 경우냐? 아까 우리가 썼던 suggest는 제안의 뜻이었는데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만 있나? 아니잖아요. 어떤 뜻도 있습니까? 뭔가를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제안의 뜻이 아니죠. 결국에는 제안의 뜻이 아니잖아. 요 경우에는 당연히 얘랑 should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수 인칭에 맞춰서 써야죠. 됐어? 제안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insist, order, require, suggest, advise, encourage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 제안, 충고, 권장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뭐 insist만 있나? claim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단어, order, 뭐 command도 있고, require, ask도 있고 다른 단어들 많잖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의미가. 알겠죠? 자, 마지막 상난이도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떤 학교였더라? 백신고였다. 백신고. 옛날 2018년이어서 좀 오래됐는데 2018년에 백신고에서 그 내가 그때 가르치던 내신 대리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
1학기 기말 1학기 기말 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게 요걸로 나왔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자, 그게 뭐냐면요. 잘 봐봐. 다시 한번. 주장, 뭐 명령, 뭐 요구 제한, 충고 등등등의 동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요? 땡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he is라고 써볼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에 주장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돼? 얘를 be로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도 이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is가 정답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원래 쓰인칭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쌤 아까는 얘네 나오면 should의 동사원형이라며요. 아니 근데 얘네 나왔는데 왜 이번에 should의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걸 말해줄게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바로 일반적 사실을 전달해줘요. 일반적 사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네 뭔 말인지 모르죠? 설명해 볼게요. 기다려줘봐. 자, 내가 주장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예시를 말해볼게. 예시 문장을 2개 말해볼게. 그러면 너네가 이게 당위성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 상황을 얘기해줄게. 우리 학교 급식이 더럽게 맛없어. 그래서 급식 업체를 바꾸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급식 업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위성이 있어, 없어? 당위성이?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말할까? 나는 우리 학교 급식 업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당위성이 있어, 없어? 아니, 어렵냐?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말했잖아. 그럼 슈드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거야. 방금 전 문장은.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주장하다로 말해볼게. 옛날에 어떤 학자인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자, 당위성이 있어, 없어? 없죠. 됐어.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뭡니까? 일반적 사실이죠. 이해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should를 쓰면 이상해지는 거야. 해석해보면 답 나오잖아. 아, 니네가 should를 넣어서 해석해봐.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부터 이상하지 않아? 갈릴레이가 와갖고 거기 이제 그때 막 한창 미안해, 내가 세계사를 잘 몰라서 아무튼 막 배척받고 그랬잖아. 그때 천동설 주장하고 막 이랬잖아. 지동설 주장한 사람들 다 댕벙댕벙 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거기다 가고 뭔 소리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지. 그럼 걔네가 뭐라 했어? 너 돌았냐?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돌아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해야 되죠. 일반적 과학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다? 원래 수와 인칭에 맞춰서 쓴다. 그게 심지어 책에 나와 있어요. 맨 아래 뭐라고 써 있는지 볼래? 대절이 사실적 정보 전달 이런 거 나와 있죠. 사실적 정보 전달. 이때는 뭘 쓴다? 직설법을 쓴다고 돼 있죠. 직설법을 쓴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앞에 should 생략된 게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됐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상시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상이든 중이든 하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결국엔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얘네 둘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한다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도 서제스트가 제대로 이 뜻인지 요 뜻인지 결국 해석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은요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으로. 됐니? 근데 내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선생님 니네가 봤을 때 막 복잡하죠? 뭔가 좀 복잡하죠? 이거를 내가 과감하게 말하면 솔직히 평상시에 얘를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디테일한 이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언제 알면 되냐면 니네가 내신 대비를 해. 그럼 이제 그 모의고사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교과서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내신 대비하는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거 아니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익혀도 전혀 지장 없어요. 왜?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평상시에까지 알아야 할 만한 논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제, 조동사와 법 여기는 전부 다 뭐다? 어법 출제율은 진짜 낮아요. 어법 출제율은 다른 이제 영작이나 독해가 중요하다. 그럼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시제는 해석이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시제를 내가 예를 들어 어법 문제를 틀렸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얘는 다 틀렸어도 돼. 해석만 잘하면 돼. 조동사, 가정법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만 잘하면 되는구나. 대신에 가정법은 쓰는 거 중요하니까 쓰는 거 좀 조심하자. 영작 좀 조심하자. 어법 문제는 안 나온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닛 4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좀 약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해오신 부분에 문제풀이를 좀 몇 개 해드릴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페이지를 맨 처음에 10페이지부터 좀 펴주세요. 10페이지. 그 조동사와 법은 제 기억으로 제가 그 문제풀이 숙제를 안 내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부터 한 21쪽 요 정도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이제 질문할 게 있다. 뭐 몇 페이지, 내가 이제 페이지를 부를 거야. 10페이지 이렇게 부르면 뭐 예를 들어 몇 번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없으면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10페이지 없어요? 넘어가고 11쪽은 없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 13쪽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 구문 분석이 좀 잘 안 돼요. 아니면은 정답은 알겠는데 정확히 왜 답인지 좀 헷갈려요. 뭐 근거가 헷갈려요. 뭐 기타 등등.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다시 12, 13쪽에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넘어갑니다. 15쪽. 없어? 뭐야,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시켜본다? 시켜본다? 16, 17쪽은? 없어? 여기도 없어? 여러분이 어법을 이렇게 잘했다고? 19쪽. 20, 21쪽. 뭐야, 뭐 아무도 없어. 아니, 다 맞았으니까 지금 질문이 없는 거죠? 다 맞고 지금 어법상의 근거도 완벽하니까 지금 다 질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겠지. 니네가 질문 체크를 안 했으니까 지금 없는 거겠지. 자, 여러분 그 숙제 하실 때 질문 체크는 언제나 기본이에요. 그래야 이제 빠르게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알겠죠? 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낼 거거든요. 왜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정산해야죠. 이거 정산해야죠, 이거. 뭘 정산해? 숙제 안 낸 거. 단어 테스트. 요거 얘기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 말씀드려요. 우리 7월 27일. 목요일. 자, 지난번에 17주까지. 동사의 시제도 안 했었구나. 참 미안하다. 한 주가 왔어. 동사의 시제 아닌가? 했었네. 10에서 20을 했었네. 그러면 조동사와 유닛 4는 안 했죠. 맞죠? 그러면 23쪽에서 25쪽. 책은 잠깐만요. 뒤에 능동수동은 제 기억으로 했거든요. 맞죠? 맞죠? 27에서 29. 그 뒤가 분사의 능수동인데 같은 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31쪽에서 35쪽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여기까지 뭐 우리 늘 하다시피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이 질문 체크가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질문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어법상 근거 작성하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다른 색깔 펜으로 하시고요. 다른 색. 그리고 제가 나눠준 그 고등 기출 프린트, 참고해서 작성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데일리 테스트 봤을 때 그 제가 그 과정을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써놓은 게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구문 분석 싹 다 해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가다를 여러분이 하고 싶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발 잘 좀 해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구문 분석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구문 분석은 전체를 하는데, 전체라고 쓸게요. 전체 다 하는데 단 모의고사는 밑줄이나 박스
문장란입니다. 내가 이 얘기 벌써 3번 했어요. 3번. 아니 이해하기가 어렵나? 아니 봐봐 얘들아. 이거를 자꾸 빼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하는 거야. 부동사 다 하고 다 하는데 얘는 다 하기 좀 빡세잖아. 얘는 다 하기 빡세니까 이 박스가 포함된 문장이